네, 반갑습니다. 8월 25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저항선을 터치한 시장. 네, 일단은 오르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죠. 아, 이거 뭐 기분 좋았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일단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부담감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들의 모습들은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은 관망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수급이 뭐 좋다 나쁘다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이게 하락 이후에 관망이 떨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한데 상승 이후에 관망이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상승 이후에 일단 종목들이 아침에 변동성 좀 보였을 거예요. 아침에 빵 차고 나갔다가 쭉 떨어지는 모습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자, 상승 이후의 변동성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꼭 매수해야지 마음을 먹었더라도 아침에 상황이 이런 식으로 변동을 보이고 있다라면 아, 조금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코스닥 종합지수 먼저 볼게요. 지금 1020포인트 근접하는 모습까지 갔어요. 오늘 1017.96, 1018까지 간 얘기인데, 일단은 저항선 때 진입은 1020포인트 이상이긴 합니다만은 근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쳐주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저항선 때 진입하고 나서 조정이 들어가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바람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올라갈 거 계속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뭐 RSI 지표도 그렇고, 고요. 상승이 계속 진행되게 된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좀 잃어버려요. 즉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와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단기적으로 빵 차고 넘어갔다라면 단기적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생기게 되는 부분들이고 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부담감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죠. 많이 올라왔네 이런 느낌들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조금 템포를 죽이고 가는 거 이건 우리가 숨고르기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템포를 좀 죽이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제 그동안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 반등 나올 때 기대를 갖고 있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무서워서 팔아버리는 물량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 물량을 많이들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점에서 물량을 많이 던지긴 하는데 밑에서 계속 받아주는 어떤 수급의 주체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여기가 지지선, 그 다음에 반등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포지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리고 아침에 좀 밀렸지만은 오후에 뭐 흐름이 다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변동성이 조금 나타났지만 오후에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지지선 때 잘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 흐름이긴 합니다만 살짝 내려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시점에 좀 떠서 시작했다가 좀 내려와서 다시 밑으로 처박히는 모습. 오늘 장중에 0.7%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강한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항 때 진입하게 되면서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 흐름이라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옆으로 잠깐 서주고 그냥 이런 보합이잖아요. 약보합 수준의 어떤 모습 만들어내고 나서 다음날 한번 더 튀어주게 되면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변동성은 일단 이틀 정도 올라온 상황 속에서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 접근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아침부터 치고 들어가면 바로 물려서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특수건설 같은 경우가 그런 모습이죠. 빵 치고 넘어갔다가 쭉 들어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우원개발도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그래서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에 너무 튀는데 라고 생각된다면 당장 변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매도할 필요성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단기적 상승에서 우리가 더 올라갈 걸 생각하고 갭 상승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 변동성이 나올 때 부담이 커진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네. 자,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 동향 보시면 코스닥에서 매도가 좀 나왔어요. 2278억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요. 그래서 코스닥이 전체로 좀 눌려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 종목들 갖고 계신 것들 중에서 낙폭과대가 좀 억울하게 나온 것들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밀렸을 거예요. 네, 매도가 많이 나왔지만 뭐 코스닥은 좀 빠지고 있지만 이렇게 그 낙폭과대가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 많이 안 밀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밀리느냐 진짜로 밀려야 될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더 내려가는 형태로 가는 거고요. 자, 이럴 때는 옥석가리기가 많이 진행되죠. 그래서 주가가 조정받을
될 때 아예 죽어버려야 되는 종목들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고요. 뭐 반등해서 올라가야 되는 종목들은 밑에서 사가지고 같이 뜨고 갑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는 다 같이 똑같아 보이지만 반등할 때는 조금씩 달라 보이는 모습들 우리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97억, 근데 순매수였다가 순매도로 바뀌는 모습, 물론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겠습니다만 이런 형태고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도에서 매도를 조금 줄여준 모습이긴 한데 얘네들도 역시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연기금 100억 사고 있는데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 주체는 그냥 관망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유지되어 있다면 답답하신 분들은 막 주식을 갖다 팔아버리거든요. 또는 이제 뭐 매수를 아침부터 들어갔다가 물린 사람들은 또 손절치고 바로 나오거나 딱 손절하기 좋은 만큼만 밀렸어요. 10%짜리가 4%까지 한 마이너스 5%. 그럼 손절해야지. 이렇게 법칙을 세우고 계신 분들 계시죠? 딱 손절하기 좋은 만큼만 밀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오후에 조금 분위기만 잘 타준다면 반등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오늘은 일단 반등보다도 그냥 약한 흐름으로 좀 진행되면서 뭐 목요일, 주말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의 매수 포인트를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목요일날 한번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금요일날 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듭니다. 그래서 주가의 단기적 조정은 상승을 이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업종별 현황 볼게요. 전기전자에서 5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900억 매수 들어가고 오늘 500억 매도인데 또 매도가 나오는 겁니까? 네, 또 그런 부분이 있겠죠. 뭐 단기적으로 좀 너무 올라왔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매도가 그게 커지지는 않을 거예요. 매도가 막 이렇게 몇 천억씩 몇 조씩 이렇게 막 전기전자만 집중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총 상위권 종목들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내려가는 부분도 맞겠죠. 그 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상승 패턴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얘들은 아직까지 뭐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없는 분들은 조금씩 사두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를 좀 해주시는 거 그거는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오늘은 네이버도 조금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다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 계속 내려가요. 네, 이거는 주의를 또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죠? 여기 이제는 카카오뱅크야 막 그러면 들어가셨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수급 주체가 막 공격적으로 들어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매도를 조금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급락 이후에 나타나는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반등을 이용한 그런 전략들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대신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계속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미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현명한 단기적 대응을 통해서 빠져나오실 수 있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오늘, 네, 대형주 쪽에 다 밀렸네요. 게임주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대형주 뭐 휴젤, 시젠 다 밀린 모습이고요. 별 볼일 없었기 때문에 밀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HLB는 일단 버티기 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저항대라고 말씀드렸죠. 저항대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가 저항대입니다. 5만원부터 저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항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팔아먹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또 이제 차익 실현 들어가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매도가 나오면 일단은 시장은 주춤거릴 수밖에 없고 종목도 주춤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네. 자, 매매 동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벌렸냐. 기관들이 포스코 케미칼을 샀네요. 네, 가장 많이 샀는데 매수가 오늘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오늘 연기금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있는 거네요. 지금 600억 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 전체로 봤을 때는 780억이니까 금융투자에서도 매도가 조금 나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잠깐만 보자. 투신권에서 매도가 있나요? 네, 투신권에도, 그렇군요. 그럼 금융투자는 일단 관망이군요. 투신에서 지금 120억, 그 다음에 연기금이 600억, 그러면은 720억. 약간, 네,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요. 네. 다른 쪽은 뭐 어차피 물량이 적을 테니까. 네. 그래서, 여기도 조금 있네요. 좀 제법 많이 있네요. 또, 그럼 금융투자 매수하고 있는 건데, 지금 400억이잖아요. 기타 법인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400억 팔고 있잖아. 그러면 연기금이 600억, 400억, 40억인가요? 네. 100만,
천만, 억, 10억, 40억이군요.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러면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숫자 약한다는 거 좀 이해를 바라고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거 알아서도 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관 총계가 지금 780억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 이것도 맞나요? 100만, 1000만, 억, 10억, 70억이네. 네, 70. 네, 미안해요. 70억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잘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78억. 야, 이거 얼마 안 되는데요? 기관들 매도가. 그러면 여기 이거 맞네. 46억. 연기금이 지금 60억. 그 다음에 투신에서 네, 뭐 이렇게 계산이 애매하죠? 이거 12억. 그럼 다 합치면 얼마예요? 많죠. 이거 일단은 요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금융투자가 매수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현재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금융투자가 매수하는 것은 시장을 일단 버티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계산하느라고 시간 많이 잡아먹었네요. 네. 하여튼 뭐 기관들 모양새는 그런 거고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팔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주가를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겠죠.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팔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많이 안 팔았네. 얘네도 100만원, 1000만원, 억, 10억, 65억. 이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는 이제 아직은 관망으로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투자 효과로 인해가지고 뭐 이런 관련 이런 종목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대덕전자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덕전자 말고도 이제 대덕. 네, 대덕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죠.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덕전자는 지금 치고 올라가는데 대덕은 밑에 있다. 그러면 대덕이 오히려 더 억울한 종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뭐 원익 계열들 주가 반등이 좀 세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삼성전자의 이 대규모 투자가 주변 종목들에도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관련 종목들은 이제 뭐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중소형주라든지 어떻게 엮여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매매에 대한 포지션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자라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매도가 더 거세지게 된다면 이런 변동성이 더 커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오늘 좀 내려가서 내일 접점을 잡아주거나 아니면 오늘 보합으로 끝나서 내일 살짝 내려주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게 되면 아주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의 지지라인 때는 10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갭상승에서 넘어간 부분들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테니까 거기까지는 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이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느긋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계속 올라갈 수 없다는 거, 또 계속 내려갈 수 없다는 거,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조정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를 하기가 좀 껄끄러웠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 확신을 들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런 부분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왜 안 오르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 자연스러운 또는 당연한 그런 어떤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시황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에도 성공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